안녕하십니까. 장사코치의 장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창업. 보통 편의점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편의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장사가 잘 되겠다라고 비전을 아주 높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야, 그거 24시간 그걸 어떻게 해? 만약에 그 알바가 안 들어오면 골치 아플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야, 집에 있는 것보다, 난 나이가 들어서 집에 있는 것보다 편의점이라도 하면서 한 달에 200~300벌이 하면 좋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를 잘하는 친구가 돈을 조금만 가지고 오픈을 해서 알바 때보다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면 딱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픈해드리고 그 점주님하고 한 그 석 달, 넉 달 뒤에 이렇게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 편의점 사장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토로 돌리는 사람하고 가족끼리 같이 하는 사람이 말이 틀려요. 오토로 하는 사람은 이거 생각보다 마진이 약해서 좀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족 단위, 집에서 어차피 뭐 나이가 드신 분하고 뭐 삼촌하고 뭐 대학생 자기 아들이 있고, 그리고 부부가 다른 일을 할 게 없어.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해서 딱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왜?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편의점 창업이라고 하면 뭐 2, 3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이런 사람하고는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차원이 좀 틀리다고 제가 보입니다. 편의점은 다른 일을 크게 할 일이 없는 분이 직장 다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수익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오픈하는 마인드가 좀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편의점은.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시면 공감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를 체크를 할 때 5가지: 시스템, 수익률, 투자 비용, 재구매율, 타이밍. 이걸 다시 한번 그 편의점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편의점. 편의점은 제일 어려워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4시간. 24시간 외에는 크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알바, 직원 관리. 그 다음에 물건 들어왔을 때 정리하는 거. 이 3가지가 편의점에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뭐 물건 관리나 이런 부분은 아주 잘 돼 있는데, 힘들어하는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보면 24시간 하는 부분하고 알바, 그 다음에 창고 정리하고 물류 정리하는 거, 이 3가지를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자신 있는 분이 오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첫 번째. 두 번째, 수익률. 한마디로 편의점은 재료비만, 음식점으로 말하면 재료비죠. 재료비만 거의 70%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건비 10%만 잡아도 80%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25%에서 27%로 인건비 주고, 전기세 주고, 관리비 주고, 자기 수익이에요. 편의점이 한 달에 200 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50만 팔아도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물론 300, 400 파는 매장도 있습니다. 특수한 상권에 따라서. 근데 매출이 200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편의점 어렵습니다. 보통 150만 나와도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에서 200 사이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그냥 생각이 편하게 좀 높게 잡아서 한 5천, 월 매출 5천을 잡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토로 돌리는 사람 경우. 오토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25%면 5천에 25%. 얼추 봤을 때 1200 정도 되네요. 5천에 20%. 1200. 그러니까 월세가 만약에 300이다. 그러면 300이 나가고, 자기가 한 24시간 중에 3분의 2가 자기를 일해. 자기가 일하고 8시간만 쓴다 하더라도 8시간에 8,000원 잡고 8,000원 잡고 그럼 8시간이면 88이 64, 64,000원. 뭐 대충 6만원 잡고 30이라면 6, 3, 18, 180에다가 주말 알바 하루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 알바 따지면 최소 200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밥값 여러 가지 포함하면 넉넉 잡아 250. 그럼 월세 300이 250이면 얼마예요? 550이죠. 그럼 얼마 남아요? 1200에서 550 빼면 650이죠. 650, 550, 650 남네요. 그러면 월세 빼고 임금이 650 남아요. 자기가 몇 시간 일했어요? 거의 3분의 2는 자기가 일하면서. 그럼 550에서, 650에서, 그 다음에 공과금하고 기타 관리비하고 등등, 한 100만원 빼버리면 450 가져가네요. 자, 근데 이게 자기가 다 투자를 했을 타입인데, 만약에 편의점이 본사하고 6대4로 하는 타입이 있어요. 투자 금액이 작으면서. 그러면 이건 답 안 나오는 게임이죠. 답이 안 나오죠, 이게. 근데 잘 보세요. 가족이, 인건비가 안 들어가. 가족이 4명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00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 월세 300만 나가고 관리비 400이면 얼마예요? 800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좀 할머니도 좀 도와주고, 아들도 좀 도와주고, 부부가 같이 하면 다른 일을 할 게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월급보다 훨씬 받죠. 공감되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요. 편의점에 대해서. 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새로운 제품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편의점은 앞으로 점점 다양한 제품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해되시죠? 보통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로 했을 때는 인건비로 따먹기, 인건비 따먹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끼리 했을 때는 수익이 아주 크다. 마진은 보통 25%에서 27%에서 인건비 내고 관리비 내고 월세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진이 25%에서 27%. 거기에서 인건비 내고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부수입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25%에서 27%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수익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있다고 한 거죠. 안정성이 탁월한 거예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탁월한 거예요. 한번 잡히면 매출이 꾸준하게 가니까 안정성이 좀 탁월한 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사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손님들은 편의점을 계속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마진 25%에서 27%. 거기에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등등 잡비 내면 수익이다. 이해되시죠? 자, 투자 비용. 투자 비용은 다양합니다. 편의점은. 어떤 분은 2억, 3억 투자하는 분이 있어요. 좋은 자리에다가 자기가 좋은 브랜드를 넣어서 자기 스스로 컨트롤해서 수익을 다 가져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5천만 원.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한 4, 5천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3, 400% 가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거는 본사와 수익을 나눠가는 구조하고 자기가 다 100% 해서 운영하는 구조하고 거기에 따라 수익이 틀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눠가는 구조로 했을 때는 수익이 아주 작겠죠. 일반적으로 수익을 1,000만 원 보는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안 맞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직장인보다 조금 더 나았고 자기가 좀 더 노력하면 직장인보다 좀 나을 수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한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자기가 벌어갈 수 있겠죠. 투자 비용 5천에서 2, 3억. 편의점 좀 다양한 편입니다. 본사와 비율로 해서 나눠 먹기로 해서 들어가면 투자 비용은 작게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자기가 자리를 얻어서 본사를 직접 넣으려면 2억, 3억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보통 5천에서 2억 사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 자, 투자 비용 잡았죠? 자, 재구매율. 네 번째 재구매율. 재구매율은 편의점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계속 다양해집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가니까 그 정관장에 파는 홍삼 진액을 틱으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별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 중에 제일 많은 게 편의점일 겁니다. 아마. 몇만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편의점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구매율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매율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타이밍. 지금 타이밍이 편의점 맞는가 안 맞는가? 편의점은 항상 포화였어요.
그리고 어차피 상생이에요. 죽고 생기고 죽고 생기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타이밍이 어떠냐? 내가 들어가면 한 명이 죽어요. 또 한 명이 들어가면 또 누군가 죽어요. 그러한 어떤 템포를 가지고 있는 상권, 포화가 된 상권이 많고, 아니면 신도시에 들어가서 초반에 들어가서 권리가 없을 때 들어가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보통 편의점은 입주가 안 돼도 매출이 발생되니까 거기서 나중에 자리 권리를 벗고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편의점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자, 편의점은 타이밍은 어쨌든 포화 상태라는 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모든 점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또 들어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리만 있으면 또 들어온다, 편의점은. 왜? 편의점은 항상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답니다. 항상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타이밍은 포화 상태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생길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걸 감수하고 자리를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타이밍은 포화 상태. 그렇지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편의점은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은 있다. 자, 시스템, 수익, 투자 비용, 재구매율, 타이밍 5가지를 잡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의점은 수익성이 큰 걸 노리는 사람들은 안 맞습니다. 안정성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 가족 단위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아이템이 바로 편의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편의점은 보면 마진은 약하지만 안정성, 수요가 항상 항상 있기 때문에 마진은 약하지만 좀 안정성이 탁월한.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안정성마저도 자꾸 옆에 생기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리라고 해요. 그렇지만 소액으로 작은 돈으로 직장인 월급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업자가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저 같으면 수익을 노리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안정성 있게 꾸준하게 가족 단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잘 맞는 업종이 바로 편의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진하고 타이밍하고 자리. 보통 그 편의점 자리는 신도시를 많이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리를, 그 편의점은 담배포가 50m, 서초구 같은 건 100m입니다. 담배포가 있어야지만 담배와 같이 곁들여서 가져오거든요. 담배포가 없이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 담배를 사러 오면서 다른 걸 사가기 때문에 담배포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50m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갈 자리에 반경 50m의 편의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이미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경쟁률에서 내가 과연 이 브랜드로 들어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편의점에도 잘 나가는 브랜드고 안 나가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건 금방 조사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브랜드를 주변에 경쟁이 좀 약한 자리에 치고 들어간다면 수익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자, 편의점은 포인트는 안정성인데 수익은 좀 약하지만 가족 단위로 했을 때 맞는 창업이 아닌가 하는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사 코치 장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